앞서 들으신 대로 폭우에 이어 태풍이 북상하면서 또다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일단 태풍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게? 태풍치고는 그 크기가 작고 또 강도도 약한 편입니다. 태풍이 약하다 그러면 좀 모순된 표현인데요. 강한 그런 어떤 그 태풍이 있는가 하면 또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태풍의 어떤 눈이 막 뚜렷이 있다거나 이런 형태를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서귀포 동쪽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기상 위성 영상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찌됐건 초속 중심 부근에서 18m 이상의 태풍의 그 기준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과 비가 남한 전체를 다 덮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발적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게 다가오면서 더 남해안에 더 강한 바람 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경상남도가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약하긴 하지만 태풍은 태풍이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 많이 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넓은 면적에 오지는 않고요. 지금 보면은 아주 띠 모양으로 태풍의 전면 그 잠시 수렴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좀 듣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 유입 사례는 1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626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으로 현재는 66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반석교회와 관련하여 전일 대비하여 7명이 접촉자 조사 중에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3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접촉자 중에 확진자는 남대문에 있는 케네디 상가에 있는 그 1층의 의료 상인 7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기쁨 153 교회와 관련하여 전일 대비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21명입니다. 기존의 미분류 환자로 분류됐던 2명에 대한 접촉자 조사 중에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주님의 샘 장로교회와 관련하여 6명이 신규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환자가 8명으로 확인이 되어 현재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5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내국인은 5명, 외국인은 6명입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3명, 필리핀이 2명, 방글라데시 2명 등입니다.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의 주요 통계를 보시면은 해외 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31.4명에서 21.4명으로 감소하였고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9.9명에서 12.1명으로 감소된 상황입니다. 자, 본부장님, 아까 여쭤보다 말았던 건 이 장마의 태풍까지 겹치면서 지금 걱정되는 건 바람인가요, 비인가요? 지금 남쪽은 바람과 비죠. 예. 서울 이 태풍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태풍이 뭐 서울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 쪽으로 올라간 장마 전선이 내려올 것이냐, 안 내려올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태풍이 빠지고 난 뒤 이게 태풍이 내일 새벽이면 울릉도 독도 지날 멀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저기압이 지나면 약간은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 있는 장마 전선이 다시 좀 내려올 거다. 남쪽까지 확 내려오지는 않고요. 약간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장마는 남부지방은 11일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이죠. 14일은 이제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 그런데 이 장마 전선 참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수축하지 않으면 계속 북한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어떤 가변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 계속 있다면 이제 남한에도 또 그 예측하신 그 기간 이상으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그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4일까지 이제 그런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일단 태풍은 그럼 경남권이 가장 좀 위험하고요. 오늘 저녁에 지금 예. 가까워지는데, 근데 태풍은 태풍이니까요. 그래서 한 통영, 그러니까 경남 남해안 쪽이 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태풍이 이렇게 돌면 그 우측이 더 위험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 반환, 태풍의 진행 방향에 태풍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면 예. 태풍의 중심을 중심으로 우측. 그러니까 태풍이 서해상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그 위험 반환에 들게 되죠. 예.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이제 거의 동쪽 끝으로 이렇게 지날 것으로 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태풍 영향권 뭐 좁은 지역이지만 뭐 강한 바람 불 겁니다. 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산사태가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심각으로 올라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 워낙 여러 날 동안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에 있는 토양의 지반은 아주 약해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조금만 원인만 작용이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아마 산사태가 비가 그쳤다 하더라도 만약 비가 계속 강하게 오면 더 위험한 상태고요. 비가 그친 상태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워낙 무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 단계 유지인데 그 산사태 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피해 있는 게 예. 좋습니다. 네. 비가 더 오건 말건 좀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 이 말씀이시죠? 산사태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워낙 물을 머금고 무거워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어떤 말씀이시죠? 그 모멘텀만 작용이 예. 되면 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심각 단계면 가장 가장, 최고의 위험. 네 단계 중에서 예.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예. 하천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소 워낙- 하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워낙 남부지방, 중부지방 다 많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이 내렸기 때문에 예. 내린 강수량을 보면 1년 내릴 비가 한 2, 3일 또는 4, 5일에 내렸기 때문에 뭐 뚝이 넘치고 뭐 이런 상태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 한 하루 이틀 사이 비가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미 넘친 곳들 뭐 어떤 그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의 어떤 이례적인 기상 이변의 원인은 뭘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기후 변화의 한 예. 단면이라고 보는데요.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 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이 기후 변화로 위기가 오고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란 용어를 요즘 쓰거든요. 우리들이 인간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잠깐 이 비 많이 오고 이것도 정리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아, 기후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정도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중국 남부, 저 동아시아, 또 우리나라, 일본 남부까지 엄청난 비가 내렸거든요. 자, 앞으로 그러면 매년 이렇게 여름마다 그렇습니다. 비가 올 분명히. 것이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2018년은 폭염으로 문제가 됐고 올해는 폭우로 문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날씨의 변동폭이 큰 이상기상 현상의 발생이 자주 발생하는 게 기후변화의 한 그 부분입니다. 예. 그 장기적인 기후 변화의 특성 속에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폭염이 오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 어떤 폭우를 결정짓는 요인은 뭔가요, 올해? 결국은 이 여름철에 그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단의 부딪힘인데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우리나라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합니다. 이 여름에는 어떤 세력이 우세하냐면 남쪽에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하고 겨울에는 북쪽에 찬 공기 세력이 우세해서 이런 어떤 계절적인 변화가 우리나라에 늘 있는데 올해는 이 남쪽에 더운 공기 세력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 북쪽에서 찬 공기 세력이 내려와서 저 중국 남쪽에서 대치를 했고 그게 좀 더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요소는 비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진 요소는 얼마나 불연속적이냐. 그러니까 덮고 있는 공기가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끼리 부딪히느냐 이게 결정을 하는데 예. 그 부딪힘이 우리나라에 여러 날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장마전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예. 그 세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건가요? 그런 힘겨루기가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훨씬 찬 공기를 밀어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못하고 버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랬고 지금까지 북한 지방에 있는 그런 그 세력 버티기가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지금 만약 더운 공기 세력이 우세했으면 지금 7월 하순부터 8월까지 폭염 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선선한 여름을 보낸 대신에 많은 비 속에 있습니다.
그 기상청 계신 분들도 늘 마음고생 하시겠지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첨단 장비 네. 그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정밀하게 맞추지 못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위험 기상 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조짐은 알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그런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얼마큼 이거는 그 교과서에 그 위험성은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양과 시간과 그 시점과 지점은 장소는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이제 문제 때문입니다. 정밀한 외국이라고 뭐 다 그게 극복할 수 없죠. 예. 미국이건 일본이건 그런 그 극한적인 예상은 어려운. 자,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예보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부지방에 많은 비 온다 했는데 500mm 온다, 500mm 온다. 어느 한 지점에서 500mm가 왔거든요. 그러면 안 온 지역은 이제 틀렸다. 이게 이제 그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부장님 가장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는 도대체 이게 이제 언제쯤 끝날까 이건데 정밀하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태풍 지나고 나면 남쪽은 이제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장마는 어떻습니까? 장마 좀 저 북한 쪽에 걸쳐 있으니까 남부는 뭐 내일부터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는 내일이면 벗어나는 장마권에서. 네. 그러니까 장마권은 지금 남부는 벗어나 있는데 이 태풍 비가 남부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중부는 지금 저 북한에 걸쳐 있는 게 태풍 지나면 공기 내려올 것으로 아까 전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내려오면 중부지방 올 것인데 그게 이제 14일 금요일쯤부터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황은 또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전체 우리나라가 전체가 대강 비가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장마 끝 이퀄 비 끝은 절대 아닌데요. 장마권에서 벗어나는 거죠. 장마가 벗어나면 뭐 어떤 현상이 찾아오냐면 이제 더위가 찾아오거든요. 햇볕이 강해지면 또 수증기가 증발하고 확 스콜 같이 저 동남아시아처럼 또 그런 비구름 만들어지면 또 어딘가 퍼붓는 그런 비는 우려가 되고요. 앞으로 9월 하순까지는 태풍의 계절이 올 겁니다. 이 태풍 지나고 난 뒤에 아직은 뭐 태풍으로 발생한 건 없지만 또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그 많은 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다 됐는데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특히 올해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국지성 폭우요. 이렇게 확 쏟아지는 비. 그게 더 많은 해 맞죠? 올해가? 올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그렇죠. 늘 우리나라 여름철에 내리는 비가 이래 왔습니다. 뭐 20년 전, 30년 전. 그런데 올해 그 발생 빈도가 많아졌고 그 양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원인이 남쪽에서 수증기의 강도, 그러니까 더운 그 성질을 가진 수증기의 강도가 유난히 강했다. 그게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지 못하더니 역시 그 잠재력, 그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나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폭염은 이제 시작되나요? 또 이 며칠 이게 안 끝나고 남았지만? 나면 뭐 제주 남쪽은 내일 벗어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이제 폭염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날 거고요. 다만 8월 이제 지금 중순인데 이미 여름 전체에서 더워야 될 시기는 지났거든요. 피크는 지났는데 워낙 선선한 여름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이 33도 이상에 많은 분들이 못 견뎌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